인후통이 있었고 근육통이 좀 있었거든요. 폐렴 소견이 보인다. 뭔가 좀 찝찝하다? 어떻게 치료를 해요? 그런 것들을 어머 뭐야? 2인 1실로 써요? 2인 1실이요? 코로나인데? 아,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어요? 네, 미친 수다. 오늘도 재미난 수다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걸로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 앞에는 직접 코로나19에 걸리셨던 사례자분이 나와주셔서 세세한 이야기,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친 수다의 룰이 있는데 본인 소개는 본인이 하거든요. 근데 익명을 요청해 주셔서 그러면은 원하는 배우 이름 아무거나 써주세요. 제가 어릴 때 그 해리포터에 나왔던 해그리드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본인을 지금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쓰는데 친구들은 이 새끼 아니야! 브래드 피트 하세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브래드 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래드 피트 씨. 일단은 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코로나에 확진된 분마다 증상이나 진행되는 절차 과정이 좀 다르겠지만 본인이 겪었던 그 내용을 좀 적나라하게 알려주시면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되신 거고 어떻게 걸리게 되신 건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일단 확정을 받았던 거는 그 주에 화요일이었는데 제가 처음 몸이 아팠던 건 그 이틀 전 일요일 저녁부터였어요. 근데 제가 일요일 저녁에는 몸살인가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고, 다음날 월요일도 몸살이겠거니 하고 제가 좀 그렇게 병원을 갔다가 출근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를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 출근을 했었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딱히 열이 나거나 뭐 그런 증상은 없었는데 소위 말하면 뭐 인후통이 있었고 또 온몸에 근육통이 좀 있었거든요. 뭔가 좀 찝찝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회사에서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조퇴를 했었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알게 되신 거예요? 혹시 그 전에 어느 특정 장소에 갔다던가 자기가 이제 의심될 만한 장소에 가서 코로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클럽이나 뭐 아니면 사람 많은 술집이나 이런 데를 가셨었나요? 아니요, 근데 전 평소에도 술을 안 마시기도 하고 좀 시끄러운 거? 그런 데를 별로 안 좋아해서 클럽이나 그런 데도 간 적은 없었어요. 전혀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았는데 증상이 나타나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인 줄 아셨대잖아. 그래서 병원까지 가셨대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근육통이 있었으니까 이쪽 관련인 줄 알고 관련 병원에 갔었고, 그때 제가 발바닥이 아팠었는데 뭐 쪽자근막염이 있었다, 뭐 그런 뭐 어깨가 뭐 승부근이 올라와 있었다, 이런 이야기만 반뜩 듣고. 그럼 정형외과를 가신 거예요? 신경외과. 그 병원에서는 코로나라고 말을 해줬어요? 아니면은 뭐 신경통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죠. 병원에서도 코로나인 줄 모르는 거야. 그날 오전에 열을 쟀을 때만 하더라도 36점, 한 6, 7도 이렇게 나왔었으니 병원에서도 이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열도 없었네요? 미열도 없었네? 전 열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근육통만 있었어요? 근육통하고 인후통, 목. 인후통만?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의심을 할 수가 없겠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처음 양성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좀 많은 걱정들이 생겼죠. 제 걱정보다도 며칠 누굴 만났었으니까, 그리고 또 회사에 갔었으니까 이건 약간 제발이란 마음이었죠.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됐어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생각 들 것 같아. 일단 나도 딱 걸렸다 그러면 내 몸 걱정이 아니라 어떡하지? 나 사람들 몇 명 누구 만났는데 내가 다 전파시켰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처음이었을 것 같아, 정말. 만약에 나 때문에 회사에 다른 분들도 걸린다면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잘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했었죠. 그 봐, 얼마나 무서운데 당사자는. 그럼 이제 양성 판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돼요? 우리 구청? 아니면 동사무소 이쪽에서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 3일 내에 어딜 다녀왔었냐, 이런 식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이제 그 뒤로는 바로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게 됩니다. 구급차 같은 게 보통 오잖아요. 바로 오나요? 제가 아침에 양성 판정을 받고 구급차가 온 건 한 3시? 역학조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분단을 이제 뭐 몇 시부터 몇 분까지 어디를 갔었냐, 여기서 그리고 이제 뭘 먹었냐, 어떤 걸로 결제를 했냐, 이런 것들로 다. 근데 사실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약간 최근 3일까지만 있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다. 와, 최근 3일 나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뭐 먹었고 누구 만났고 막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 기억날 것 같은데 집에만 있어갖고.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너는 빵집에만 있잖아. 난 집에만 있지만.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생활치료센터가 있고 음압병동 있잖아요. 누구는 음압병동 가고 누구는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 양성만 받고 이제 기존에 뭐 다른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들은 생활치료센터로 먼저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바로 병원으로 가는 분들은 폐 쪽에 관련 질환이 갖고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바로 병원으로 간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니 생활치료센터 분위기는 어때요? 보통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있는 거기 다 숙소, 유스 호스텔 같은 거?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1일 1실로 딱 들어가고 저는 2인 1실이었어요. 2인 1실로 써요? 네네. 2인 1실이요? 네. 코로나인데? 나섰는데 그분은 안 나섰으면 또 걸리고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 넣는 거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확정된 분들끼리 어느 정도 맞춰서 넣더라고요. 룸메이트랑은 취향이 잘 맞았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그냥 뭐 2명 이상만 되는 단체 생활만 하더라도 그냥 눈치껏 하루에도 밥이 3번 나오면 한 번 아침은 룸메이트가 가지고 오고 그다음 점심은 또 내가 갖고 오고 서로 그냥 눈치껏 배려하면서 잘 지냈었어요. 죄송한데 코 고시죠? 너 무슨 얘기야 지금? 고시조는 뭐야? 코 고세요라고 물어봐야지. 코 고시조는 뭐야? 등치가 있으시잖아. 아 이거 비호감인데? 지금 등치 크신 분들 다 들고 일어나세요. 이 새끼 아주 그냥 얘가 왜 이렇게 발끈한 줄 알아요? 잘 걸렸다. 얘가 코를 너무 심하게 걸어갖고 와이프한테 쫓겨났거든. 아니 코 고시조부터 사과를 드려. 사과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뭐 내가 뭐 나쁜 새끼. 아니 그 공간 안에서는 2인 1실이다 보니까 마스크 같은 거는 쓰고 있나요? 계속 쓰고 있죠. 계속 쓰고 있는. 너무 답답하겠다. 집에서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잖아. 잘 때도 쓰고. 2주 동안을.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좀 찾아봤어요. 유튜버에 치료센터 가시는 분들이 찍은 게 있는데 되게 삭막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비대면이잖아. 일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삭막하게 이정표로 모든 게 다 돼 있어. 그죠?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세상과 단절됐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일 처음 들어간 입구에 딱 한 분만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차 들어오면 문 열어주고 그거 외에는 다른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고 했었죠. 음식은 어때요?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거기 있으면서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거의 밥을 못 먹었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는지 기억이 그게 안 나거든요. 아파서 더 아파서 막 몸살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요? 좀 실질적인 의료는 크게 없었고 우리가 보통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들 그런 것들을 어머 뭐야? 와 그럼 혼자서 정말 이겨내셨네 그냥. 뭐 그럼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만 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요? 많이 안 났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침이 점점 더 계속 심해진다고 우리가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입력해서 계속 말하니까 원래 엑스레이를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한 번 찍는데 저는 한 번을 더 찍었거든요.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2번째 찍었을 때 약간 폐렴 소견이 보인다 라고 해서 전 그때 이제 병원으로 음압병동을 갔었어요. 거기 있다가 음압으로 가셨어요? 아 그럼 상태가 심각했네. 음압병동은 어때요? 진짜 조용해요. 전염병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다 보니까 공간은 보통 6인실 사이즈를 저는 3명이 있었었거든요. 널찍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돌아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조용했어요. 상태가 심각하신 환자인데도 이렇게 여럿이 쓰는구나. 공간이 협소하니까 안 걸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병동 같은 느낌이네요. 너무 서럽겠다.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아니 거기서 무슨 치료를 해요? 링거를 많이 맞았었어요. 식염수 같은 경우는 24시간 달고 있었고 그 식염수 왜 달고 있었냐면 이제 이게 들어가서 이제 소변으로 아 계속 바이러스 빠지게. 그래서 식염수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항생제는 하루에 2번 정도 작은 거 1시간짜리 두 번씩 맞았어. 아니 확실히 음압병동 들어가서 수액을 맞고 조금 항생제를 맞으니까 좋아지는 게 느껴지셨나요? 네. 확실히. 네. 아 진짜요? 폐렴 확진 받고 나서 병원에 바로 가자마자 처음 열을 쟀을 때 저는 체감을 못했는데 열을 재니까 39.3도였나? 그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또 체감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해열제 주사 맞고 링거 맞고 하니까 한나절 지나서 이제 한 37도대로 떨어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그 병동에는 며칠 동안 계셨던 거예요? 치료는? 11일 11일? 그러면은 그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얼마? 생활치료센터에서 5일 정도. 16일을 총 있으셨네. 아니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며칠 있으면 그냥 나가야 돼요? 보통은 열흘로 알고 있어요. 보통 열흘이라는 게 뭐예요? 열흘이면 완치가 된다? 완치가 된다기보다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내보내는 거죠. 아마 저도 먼저 나간 분 중에 한 분은 판정원 양성을 받은 분이 있었어요. 같이 계셨던 두 분 중에 한 분은. 원리는 그거겠죠. 이제 더 이상 전염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보내는 거. 그렇게 내보내면 그분은 치료를 어떻게 받아요? 사실상 완치라고 판단하는 거죠. 아니 지금 폐렴 증상까지 왔다고 하셨거든요. 건강 상태는 어때요?
기본적인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 때 맞으면 족저근막염이랑 겹쳐서 러닝을 심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폐활량이 실제로 이게 떨어졌다는 건 아직까지 체감은 못하고 있어요. 저 궁금한 게 음압병동에서 퇴원하실 때 치료비가 나왔나요? 제가 부담한 건 없었어요. 아니 돈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 제가 뭐 얼핏 보기로는 영수증에 찍힌 거는 300 얼마가 찍혀 있긴 하던데 전염병은 법으로 이게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그럼 나라에서 한 사람당 300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제 주변 분은 부부가 걸려서 들어갔어요. 근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내냐고 이거 나라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니까 재산의 형성도에 따라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좀 자기 부담을 하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재산도 없는 분이 아, 그 나는 공짜인데 뭐 이렇게 걱정을 해요. 무슨 남이들은 뭐 자산과 건물 매주 로또 사잖아. 매주 로또 사잖아. 돈을 내는 경우가 있죠. 사실 저는 그거 관련 들은 게 없어요. 일단 저는 안 냈어요. 이게 100%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만약에 그 비용을 본인 보고 내라고 한다면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겠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 의지와 무관했으니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일단 저 때문에 걸린 다른 분들한테 그냥 좀 미안해서라도 좀 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이 걸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마 그 잠복기 때 만났던 분들이 몇 분, 그 며칠 사이에 한 이틀 사이죠. 알아요? 누가 걸렸는지? 저는 알죠. 그분들은 누구 때문에 걸렸는지 알아요? 그분들 입장에선 저 때문에 걸린 거고 그 이전은 저도 모르죠 이제. 그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좀 어색하죠. 사과를 했어요. 사과 당연히 했죠. 근데도 그분들은 원망이 있구나. 그리고 근데 어쩔 수 없죠. 본인은 어떻게 걸리신 거예요? 추측하기로는 딱 회사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룸사롱을 간 것도 아니고 나이트클럽 간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이상한 데 간 것도 아니고 뭐 사적 모임을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려고 직장을 나갔다가 그냥 직장 내에서 걸리신 건데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이거 진짜 그냥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 하다가 걸린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비난해야 되느냐는 거지. 아니 그 뒤로 뭐 직장 내에서나 집단 내에서 눈치를 보게 된다거나 위축된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직장에서는 다행히 저에서 끝나서 이후에 오는 불이익은 더 없었었고요. 같이 있었던 지인분들 거기서가 아직까지도 태어난 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서도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 않다? 라고 좀 지금도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앞으로 노력은 해야겠지만 회복하려고. 그냥 저는 만약에 이것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냥 이것도 어쩔 수 없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화가 나는 입장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들 입장에서 뭐 가세가 기울어지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체에 타격이 있거나 이러면은 솔직히 화가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면 다 같은 피해자인데 그분도 또 누군가에게 전파를 했을 거 아니야. 그거 하나로 뭐라고 한다면 안 보는 게 나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얘기야 지금 그 직장 내에서 이 전염을 받으셨는데 또 같은 파트 부서에 있는 다른 분들은 또 안 걸리시고 회사는 피해가 없었어요. 보통 이제 확진자가 회사에서 나오면 소독하고 며칠 문 닫고 재택근무로 다 돌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바로 재택근무를 들어가긴 했었어요. 셧다운이 된 건 아니어서 그나마 덜 간 거죠. 입원을 거의 한 16일 정도 하셨잖아요. 입원하는 동안 월급은 나옵니까? 회사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 회사는 그 유급 휴가로 해줘. 아, 유급 휴가를 주셨어요. 이건 지금도 회사에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삶의 태도나 깨우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큰 일을 겪고 나면. 뭐든 간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참 없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겪으시면서 어땠나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 병원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한테는 정말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생하시죠. 저는 방호복 그것도 그 CT 찍으러 갈 때나 잠깐 10분, 20분 입는 게 전부였는데 저는 그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걸 24시간 내내 끼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구나. 그런 많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이 코로나 겪으면서 아 진짜 선생님이라고 좀 이름을 들어도 되겠구나. 의사분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런 걸 좀 느꼈어 나도. 아, 코로나 때문에? 난 그 전부터 존중하고 희생. 아니 그전에는 나도 왜 그럴까 했는데 진짜 이렇게 큰 일을 겪으면서 난 그 전부터 항상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입원하셨을 때 계속 근육통이 더 심해지고 막 폐 쪽도 안 좋아지시고 아,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어요? 죽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숨이 좀 가빠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 소위 말 코에 산소 공급 그거 좀 끼면서 있었거든요. 최대한 말 잘 들어서 잘 나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죠. 자 코로나 겪으신 분으로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스크를 제일 잘 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거기 가서 알았는데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KF94가 아니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그거를 그냥 평소처럼 쓰고 다녀요. 그래서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가서 말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다시 일상생활로 잘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아요. KF94를 꼭 써야 된다는 걸 느꼈구나. 병원에서는 KF94를 써야 된대요. 무조건. KF94를 무조건 써야 되겠구나.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무조건 KF94로 가시죠.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